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2월 18일 한화디펜스는 호주 육군의 차세대 장갑차 유력 후보인 레드백을 한국군에 시범 운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호주에서 시험평가를 마치고 돌아오는 레드백은 방위사업청에서 추진하는 수출용 무기체계 군 시범 운용의 일환으로 육군에 무상 대여되어 4월과 5월 11사단 기갑 수색대대에서 시범 운용에 들어가게 됩니다. 레드백은 우리군의 K-21 보병전투 장갑차의 핵심 기술을 바탕으로 개발한 최첨단 궤도 장갑차로 호주 육군의 차세대 장갑차 도입 사업 랜드 400 페이즈 3 최종 시험 평가를 위해 작년 1월 시제품 세대가 호주 육군에 인도되었습니다. 한화디펜스에 따르면 호주 현지에 시험 평가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이 중 한 대가 1년 만에 국내로 귀환한다고 하는데요. 나머지 두 대는 호주에서 자체 내구도 시험 수행 및 글로벌 사업 확대를 목적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시범 부대는 시범 운용 기간 동안 기동성, 운용 편의, 전술 운용 등을 실시하게 됩니다. 기동성은 일반 주행부터 야지 주행, 장애물 기동, 야간 주행 등을 확인합니다. 운용 편의 측면에서는 시야 확인, 승무원 승하차, 정지 상태 차량 작동 등을 점검하고 전술 운용 측면은 APU 운용, 포탑 운용 등 다양한 상황에서의 장비 성능을 확인하게 됩니다. 또한 외부에서 차량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도 시연해볼 계획인데요. 육군은 이번 기회를 통해 최첨단 기술이 접목된 레드백 보병전투 장갑차를 시범 운용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소식에 주변국들이 놀라고 있는데요. 이번에 레드백의 한국군 시범 운용을 통해 한국에 새로 도입되는 K-21 물량을 레드백 사양으로 도입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앞으로 레드백 도입 가능성이 높아진 한국의 보병전투 장갑차 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0년 합참에서는 제7기동군단용으로 100대 이상의 K-21 추가 소요를 결정했습니다. 한국 육군은 최근 다영역 작전을 새롭게 채택하면서 유사시 적진 깊숙이 경장비 보병여단을 투입해 적의 무기체계들을 신속하게 파괴하는 전략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형 기갑사단과 공중기동사단으로 재편되고 있는데요. 포방부로 불리는 육군이 전차대대 규모는 줄이고 기계화 보병대대의 규모를 늘리는 전략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떠오르는 무장체계가 바로 K-21 보병전투 장갑차입니다. 현재 한국은 K-21 장갑차를 450대 생산에 배치 중인데 높아진 보병전투 장갑차 수요를 채우기 위해 100대 이상의 K-21을 도입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관련 예산이 편성되면 2024년부터 육군은 새로운 K-21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최첨단 기술이 접목된 레드백 사양으로 도입된다면 제7기동군단에 추가된 K-21만으로도 북한을 완전 압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유사시 안정화 작전에선 K-21이 K2 전차보다 더 나은 효율을 보이기도 한다는데요. 기존의 트럭과 같은 일반적인 차량들은 생존성이 취약하기 때문에 전투 현장까지 병력을 안전하게 수송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흔히 장갑차라고 불리는 병력 수송 차량은 적의 공격으로부터 탑승한 보병들을 보호해줄 수는 있었지만 무장과 화력이 부족하여 수송 이상의 목적으로 사용하기에는 제한이 많았습니다. 그 때문에 등장하게 된 보병 전투장갑차는 충분한 무장과 화력을 갖추고 단순한 수송을 넘어서서 보병들을 직접 지원하거나 적극적으로 전투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육군에서도 기존에 운영했던 K-200 장갑차보다 더 강력한 능력을 갖춘 새로운 보병 전투 차량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으며 국방과학연구소와 다양한 연구 개발을 진행하여 국산 기술로 새로운 보병 전투차를 개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등장하여 전력화된 K-21 보병전투 차량은 현재 대한민국 육군에서 활발하게 운용 중입니다. 대한민국 국군에 도입한 최초의 본격적인 보병전투차 개발 비용은 1999년부터 2007년 개발 완료 시점까지 총 910억 원이 사용되었습니다. 양산을 거쳐 2009년 11월 말부터 군부대에 배치되기 시작했는데요. 최고 속도는 시속 70km이고 야지에서는 40km로 주행할 수 있으며 에어백 부양 장치가 있어 수상에서도 6km 이상의 속력으로 달릴 수 있습니다. 특히 남다른 스펙으로 인해 언론이나 인터넷에서 명품 무기 열풍을 불러일으킨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타국의 신형 보병전투 장갑차들과 비교해 준수한 성능을 뽐내면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도 했는데요. K-21의 눈에 띄는 특징은 커다란 구경에 40mm 기관포를 주포로 장착한 것입니다. 발사 속도가 분당 260발로 보병 전투 차량에 쓰이는 기관포 중에서 위력으로는 끝판왕급인데요. 특히 K-21의 40mm 기관포는 일반적인 포탄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기능을 하나의 신관에 모은 복합 기능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복합 기능탄은 일반적인 고폭탄의 충격 신관처럼 적 표적에 접촉해서 폭발하는 충격 모드를 갖추고 있으며 입력된 시간에 폭발하는 시한 시관 기능을 이용한 시한 모드는 적의 머리 위에서 정확하게 터뜨리는 공중 폭발 공격으로 바닥이나 엄폐물에 엄폐한 적 보병을 효과적으로 타격할 수 있습니다.
근접한 물체를 감지하여 폭발하는 근접 신관의 기능도 함께 갖춰서 저속으로 낮게 비행하는 적 항공기와 제한적인 교전도 가능합니다. 또한 탄두의 강력한 관통력으로 적의 각종 장갑차나 보병 전투차, 심지어 전차의 취약한 부위도 관통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데요. 거기에 K-21의 급탄 장치는 간단하게 원하는 포탄을 골라서 장전할 수 있어 전투 상황에서 높은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주포뿐만 아니라 적을 찾고 조준하는 조준 장비도 빵빵하며 연령상 기능으로 주 야간을 가리지 않고 교전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K-21 보병 전투차는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강력한 전투력을 갖추고 있는데요. 그러나 K-21이 나온 뒤 전쟁 양상도 많이 바뀌게 되면서 개량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군은 국방개혁 2.0을 시작하면서 유사시 이동과 동원에 많은 시간이 걸리는 미군을 대신해 자켓 501호를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즉, 북한의 대규모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한국군이 독자적으로 북한의 핵심 지역을 장악함과 동시에 휴전선과 맞닿은 주요 평야지대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한국 육군은 5천억 원을 투입해 1차로 2개 대대 분량, 간단히 한강 수준의 넓은 강에 2개의 교량을 부설할 수 있는 자주 도하 장비를 도입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지난 2020년 합참에서 K-21 보병 전투차 100여 대를 추가로 배치한다는 계획을 세우면서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육군은 2024년부터 K-21 추가 도입 물량을 받게 될 계획입니다. 군 소식통에 따르면 육군 제7기동군단에 K-21을 더 배치한다며 북한의 탱크는 이제 우리의 상대가 안되고 유사시 안정화 작전에선 K-21이 K2 전차보다 유용한 전력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K2 전차가 아닌 K-21 보병 전투차가 투입되는 것일까요? 북한군은 한국군의 진격에 대응해 경보병부대를 크게 양성함과 동시에 산악지역에서 운용 능력을 강화한 불세2 대전차 미사일을 공개했습니다. 한국군도 당연히 산악지원과 시가지 등의 매복한 적을 상대할 수 있는 효율적인 무기체계를 찾았고 그 과정에서 K-21 보병 전투차에 장착된 40mm K-40 중기관포를 주목한 것입니다. K-40은 대공전을 상정해 개발되어 포신 부양각이 -7에서 45도에 달해 시가지의 높은 건물이나 산악지형에서도 입체적 화력 대응이 가능합니다. 특히 5발을 연속으로 사격할 수 있는 5.4 기능을 갖춰 벙커와 건물을 파괴하고 후속탄이 실내로 침입해 내부의 적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도 있는데요. 즉 상대가 산악지형이나 시가지 등에 매복한 북한군 경보병이라면 K2 전차보다는 K-21 보병 전투차를 추가로 확보하는 것이 훨씬 합리적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K-21 보병 전투차 소요가 확정된 상태에서 추가 양산되는 K-21에 레드백 사양을 도입하자는 여론이 군 안팎에서 나왔습니다. 기존 K-21이 현대전 상황인 시가전이나 급조 폭발물에 대응하기에는 방어력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있으므로 가장 발전된 버전인 레드백을 운용해보라는 것인데요. 레드백은 중량 10kg의 폭약을 견딜 수 있는 강한 방어력을 갖추고 있고 전면과 측면에 현존하는 거의 모든 종류의 휴대용 대전차 로켓탄에 반복적인 타격을 견딜 수 있는 두꺼운 세라믹 복합 장갑을 갖추고 있습니다. 한화 디펜스의 관계자에 따르면 레드백의 최신 사양인 아이언 피스트, 아이언 비전, CRT와 같은 기능을 예산만 있다면 K-21에도 수개월 내에 바로 적용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호주 차기 장갑차 사업에서 레드백과 독일 링스 KF-41의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이 올해 상반기 안에 이뤄질 예정으로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는데요. 호주 현지에서는 독일의 갑질과 생각했던 것보다 떨어지는 성능 부족으로 레드백이 선정될 것이라고 현지 언론들은 조심스럽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만약 호주가 레드백을 선정한다면 제대로 된 생산체계가 구축됨과 더불어 한국 육군의 발주량 100대 이상까지 추가해 도입 단가도 낮출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레드백이 국내에 도입된다면 해외 수출에도 훨씬 도움이 됩니다. 해외 수요자들은 기본적으로 실제 한국 육군이 운용 중인 장비를 선호하고 있으므로 비용, 마케팅 등 전체적인 사양을 고려할 때 국내 도입이 더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미 배치된 K-21도 레드백으로 탈바꿈할 수 있는데요. 2023년부터 K-21을 야전에서 공장으로 가져온 뒤 점검하고 성능을 높이는 창정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때 기존 K-21의 성능을 레드백의 수준으로 높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한국 육군이 레드백을 선정할 때 얻을 수 있는 장점은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번에 레드백 시범 운용을 통해 최첨단 기술이 접목된 레드백이 우리 군에도 도입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올해 상반기에 레드백이 호주에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다면 대한민국 방위산업 역사상 최대 규모의 해외 사업이 됩니다. 게다가 그 사업 규모보다 훨씬 큰 미국의 차세대 유무인 보병전투 장갑차 사업 OMFV 사업까지도 강력 후보로 자리 잡게 되는데요. 청궁2 UAE 수출, K9 자주포 이집트 수출 등 계속된 승전보를 울린
대한민국 방산 수출의 역사를 레드백이 이어받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이 모였을 때 진정 가치 있는 지식이 완성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